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저녁이 돼서야 영상을 찍고 있고요. 오늘은 엊그저께 나왔었던 휴원스의 분할합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특히 이미 휴원스 주식을 갖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공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할이라는 공시가 나와도 여러분들 떨리시고 합병이라는 공시가 나와도 떨리시잖아요. 유상증자라는 그런 결정을 보더라도 이제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떨리는데 분할이야? 합병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이제 바로 해석하는 것도 어렵고 이게 지금 뜨자마자 주가가 막 이렇게 막 요동치고 있는 걸 보면 또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분할합병이라고 하는 양 개념이 섞여진 그런 공시를 보게 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 영상도 투자자분들 저희 고객분들께서 요청을 해주셔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으로 가셔서 공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할합병 방법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조금 천천히 가겠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휴원스, 그러니까 분할회사, 분할이니까 쪼개지는 회사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에서 건기식 사업 부문을 떼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할합병 대상 부문이라고 되어 있죠. 이 친구를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물적 분할한다 라고 되어 있죠. 물적 분할을 해서 주식회사 휴원스 푸디언스라고 하는 친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할 승계회사, 즉 이 분할된 사업부를 받아갈 수 있는 회사가 휴원스 푸디언스가 될 텐데 푸디언스의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분할회사는 분할합병 대상 부문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존속하며 뭐 당연한 얘기겠죠. 분할회사가 합병 비율에 따라서 분할 승계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흡수 물적 분할 방식 합병을 합니다. 일단 머리가 터지겠죠. 밑에 보시면 목적, 뭐 항상 진부하게 쓰는 뭐 단어들이긴 합니다만 각각의 사업부를 강화한다라고 적혀져 있겠죠. 휴원스는 제약 사업에 영향을 집중하고 건기식 사업은 푸드원스에 줘서 푸디언스 뭐 자체가 이름이 푸디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음식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영향을 집중을 해서 각각 경영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를 장출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쓰여져 있는 뭐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분할 합병 비율 같은 경우 보시면요. 이제 휴원수에서 떨어져 나온 그러니까 건기식 사업 부문 하고요. 휴원수 푸디언스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참 신기하게도요. 1대1로 딱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춘 겁니다. 이게 뭐 정말 객관적으로 이런 숫자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숫자를 맞췄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개성됐나 보니까 이게 이제 합병에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본질가치법이라고 되어 있죠. 이 본질가치법이 뭐냐면 지금 푸디언스는 찾아보니까 비상장 법인입니다. 그리고 휴원스에서 건기식 사업 부문이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 회사도 당장은 비상장 법인이 되는 상태거든요.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그럼 비상장 법인을 합병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 각각의 기업의 법인의 가치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가 우리 자본시장법에는 본질가치법으로 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 평균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40대 60이거든. 계산을 해보시면 자산가치를 40%, 수익가치를 60%로 가져가는 거를 본질가치법이라고 합니다. 자산가치가 굳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이런 거죠. 사실은 뭐 비상장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수관계자들에게 뭔가 이익을 몰아주거나 가치를 몰아주고 상속증여, 경영권 승계를 편법으로 하기 위해서 수익가치로만 평가를 하게 되면 수익가치를 그냥 박살을 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은 평가가 낮게 돼야 되는 법인은 거의 0에 가까운, 극단적이긴 하지만 0에 가까운 그런 가치로 평가를 해서 굉장히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자산 가치를 40%는 반영을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러한 본질가치법이 적용되는 거는 건기식 부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주당 본질가치가 1,475원, 여기도 1,475원 이렇게 맞춰놨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배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요, 휴원스 안에 지금 재무제표 살짝 찾아보니까요, 사업부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의약품 사업 부문이 있고요, 건기식 사업 부문이 있고요, 의약품 위탁 생산 사업부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휴원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휴원스 푸디언스는 찾아보니까 원래도 휴원스의 종속 기업이었습니다. 완전 자기가 지배하는 자회사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고요. 지분율이 한 74% 정도 되더라고요. 3분기 보고서 기준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제
휴원스에서 건기식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적 분할은 제가 뭐 굳이 손으로 표현드리면 인적 분할은 옆으로 찢는 거라면 물적 분할은 밑으로 찢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번에 이 건기식 사업 부문의 분할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밑으로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원스가 밑에 건기식 사업 부문 그 별도의 법인을 100% 자회사를 두게 되는 거, 이게 물적 분할이거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전히 퓨디언스는 휴원스 밑에 74% 종속회사로 들어와 있고요. 건기식 사업 부문이 별도로 법인화가 되면서 휴원스 밑에 100% 자회사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건기식 사업 부문, 그러니까 요 법인을요, 뭐 건기식 법인이라고 하죠. 요걸 휴원스 퓨디언스에다가 흡수 합병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퓨디언스가 건기식을 합병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휴원스 퓨디언스에 건기식 사업 부문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휴원스가 휴원스 퓨디언스에 대한 지분율이 기존의 74%에서 85%, 85%는 이제 공시에서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85%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 물론 어차피 완전한 자회사였기 때문에 이거 지분율이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뭐 소액주주들의 뭐 지분율이 어떻게 되고 뭐 주주 가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까지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휴원스도 최근에 보시면 뭐 우리나라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공시가 나게 되면 아마 주식 매수 청구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여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할 합병 굉장히 빡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안건이기 때문에 이런 안건에는 항상 주식 매수 청구권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찾아보니까 매수 예정 가격, 물론 이거는 향후에 조금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매수 예정 가격이 24,476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휴원스 기업에 쓸데없이 물려 들어가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너무 낮아서 앞으로 더 낮아질 것 같아서 당장 팔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싸리 회사한테 파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주매청을 던짐으로써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적어도 24,476원은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매수 청구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여기 지금 반대이사 표시 접수 기간이 25년도 3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2주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반대이사 여기 접수기간에 반대이사를 표시하지 않으시잖아요. 회사에다가 보내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나 딱히 회사에 반대할 생각이 없어 라고 회사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주매청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죠. 내가 아직까지 주매청을 행사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설사 이 분할합병에 찬성을 하시더라도 투자자적인 관점에서는 일단 반대이사를 던져놓고 봐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찬성하실 거라도 유사시에는 내가 주매청을 행사할 수 있어. 그렇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대이사 표시가 접수가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행사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반대이사 표시를 해두고도 여러분들이 뭐 주주총회 가서 찬성을 하시든 말든 그거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총에서 찬성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은 주매청을 던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건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는 이런 거죠. 주매청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대이사 표시를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져야 여러분들이 주매청을 행사하실 수 있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시고 혹시 우려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지배구조 변동을, 그러니까 자회사 단에서 그냥 계속해서 움직이는 변동은 일반적으로는 내부 거래가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아주고 그렇게 해서 뭐 조금 주주들은 그렇게 뭐 피부로 체감하시지 않으시더라도 오너일가 분들께서 뭐 상속 증여 혹은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그런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찾아보니까요. 휴원스하고 휴원스 푸디언스 뭐 사이에 뭐 유의미한 거래 내역이 있느냐 보니까 거의 없어요. 2022년, 23년, 24년 한 재고 자산 정도 넘기는 정도? 그거 조금 한 60억 규모 정도 넘기는 거고, 어차피 휴원스가 매출하고 매출 원가 규모가 수천억에 달하는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60억 가지고 이거 회사 뭐 뒤에서 뭐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굳이 억지로 음모로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분할합병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할을 하고 나서 그걸 그대로 합병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번 휴원스의 분할 같은 경우는 물적 분할, 자회사를 밑으로 찢어내는 물적 분할이고, 이렇게 100%가 된 자회사 법인을 또 다른 자회사 퓨디언스한테 흡수 합병시키는, 분할하고 나서 합병시키는, 그래서 분할 합병이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표현된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뭐 상장 기업 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면 제가 굉장히 딥다이브하게 분석하고
한다고 저번에 두산 영상에서처럼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소리를 했을 텐데 어차피 비상장 기업 간에 그리고 어차피 휴원수의 연결재무제표 밑에 들어와 있는 종속기업들 간에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주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크게 신경 쓰실 만한 이유는 아니다 라고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제가 뭐 따로 스터디를 해보다가 이게 뭐 숨겨진 꿍꿍이가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리겠지만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